반갑습니다. 생기부평가단 신진상입니다. 예, 박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색다른 기획을 매번 색다른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 학교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을 어떻게 해서 의대를 보내는지 아마 여기서 중학교 이하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 네. 그걸 많이 고려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보다 요즘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을 네. 더 선호하니까. 그럼 또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바로 요 근래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학교의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는. 일단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요새 이제 중3 엄마들 이렇게 좀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외고나 아니면은 무슨 자사고라도 보내는 게 어떤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나 아니면 지역 자사고를 보내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고 외대부고를 보내는 게 지역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일문계 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전반적으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일반고 가면 불리해진다. 그만큼 세특이 더 중요해지고 학교 프로그램이 중요해지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이게 문과 성향이 확실하다면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예.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여론이 네, 흘러가는 네. 것 같은데 예. 막상 모든 게 그래요. 일종 입시는 전쟁 같은 거라 전쟁에 이제 사실 전쟁을 시작할 때 승자 패자가 결정되진 않잖아요. 자, 뚜껑 열어봐야 승자 패자가 결정되듯이 입시라는 것도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세간의 예측대로라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일반고가 유리한 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는 학교 휘문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여기 뭐 지역 자사고로 뭐 특별한 내신의 어떤 내신 성적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거 보시면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쩔 때는 전국 1위, 못해도 전국 2위 정도의 성적을 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역 자사고나 일본고를 가더라도 특히 강남권에서 학교를 보낸다면은 뭐 어떻게 수시가 늘어날지 정시가 늘어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시 정시를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광역 자사고, 지역 자사고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저는 충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이 5등급제에 그리고 고교 등급제가 시작되는 첫 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요. 예. 제가 너무 집요하죠. 예. 글쎄요,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가는 게 큰 변화는 있어요. 왜냐하면 10%가 1등급이고 24%까지 2등급이면 뭐 옛날에 4등급 초반까지도 2등급이니까 거의 사실상 내신을 전형이라는 건 이제 올 1등급 아니면은 그쵸? 예,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휘문고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그 학생 중에서도 또 1등 즉 10% 안에 드는 학생들은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 되겠죠. 네. 예. 단대부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뭐 외대부고나 이제 하나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만큼 내신이 불리해지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4%로 더욱더 불리해졌다가 이제 10%로 좀 불리함이 완화됐다. 그래서 그 완화된 만큼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는 근데 그건 있어요. 하나고나 외대부고만 하더라도 하나고나 민사고처럼 아예 수시에 특화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외대부고나 상상고처럼 정시와 수시를 다 같이 대비하는 전사고가 있으니까 예. 저는 만약에 전사고를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신이 좋다면은 그때는 정시까지 대비해서 정시까지 아울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단은 항상 이제 저도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일단은 코리안 시리즈에 누가 우승할까를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 저도 일단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유리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화의 성적은 어떻게 예, 예측하시는지. 요즘 야구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예. 야구가 뭐 전혀 뭐 들어오진 않으니까 바빠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휘문고 편을 오늘 선택을 했어요. 여기 학원이 입시한 곳이 바로 휘문고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대치사거리. 네. 휘문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저도 휘문고 학생들을 많이 해서 휘문고는 이제 강점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휘문고가 이제 이 입시 설명에서 공개를 한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휘문고가 의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실적들을 한번 보죠. 의대 종합 실적은 아마 의대만 따지면 113명으로 상상고의 2등일 거예요. 상상고가 1등이고. 근데 상상고가 지난해는 2등이었어요. 휘문고가 1등. 그러니까 두 학교는
하나는 광역자사, 하나는 전국자사지만 나름대로 의대에서는 자강두천이다. 예, 뭐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상산이 일이, 어떨 때는 휘문이 일인데. 근데 올해 질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저는 상산보다 휘문이 더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닌가. 왜요? 저 그렇게 보는 의대가 서울대 의대를 여기는 수시에는 한 명도 못 가거든요. 예. 예, 그때 말씀드렸지만 1등이 일반 전형으로 떨어져서 2단계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명 다 정시에 간 거예요. 정시에 갔다는 얘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수능 성적이 거의 40등 안에 드는 학생이 3명이나 나왔다는 뜻이겠죠. 물론 여기서 최소 2명 이상은 어쩌면 3명 다 재수능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연세대를 7명이나 갔습니다. 연대의대를.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던 전교 1등이 아마 수시에 서울대 의대만 원서 쓰진 않았을 테니까 연대 의대에서 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쳐도 6명은 붙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에 서울대, 연대 그리고 여기 성균관대가 생각보다 적지만 그리고 가톨릭대 뭐 다 이렇게 메이저 의대가 조금 더 많아요. 상산고등학교는 원광대라든지 지방대 의대가 조금 더 많고요. 그런 지역 특성도 있겠네요. 예. 예. 여기 보면 여기 강점이 또 희문고등학교의 강점은 여기에 여기 보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한양대는 수시에서도 가고 정시에도 갑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가 18명이나 되잖아요. 그 얘기는 나군에서 경희대를 많이 붙었다는 뜻도 되지만 정시에 논술 전형으로도 많이 붙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앞으로 논술 전형이 의대에서 특히 올해 가천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가천대 의대 논술로. 뭐 진짜 모든 논술학원이 다 가천대 의대 논술 전문, 저는 그 생각을 해요. 40명 뽑으니까 네. 250대 1 경쟁률 되면 10,000명이라는 예,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을 하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휘문고의 강점은 이 입결에서 보면 최상위권 의대도 많이 가고 여기는 사실상 수시로 가는데 학교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150명 의대를 갈 때 제가 조사해보니까 15명이 수시로 가고 135명이 정시로 가는 1대 10의 비율인 학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수시는 1명 가면 정시 10명 정도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수시로 가는 학교는 경희대 뭐 논술 전형 몇 개 안 되는 거죠.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이렇게처럼 수시로 가는 전형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서울대 가는 학생은 대개 연대랑 가톨릭대랑 성균관대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10명을 넘게 간다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하네요. 논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논술까지 포함해서? 논술까지 포함했을 때. 논술까지 포함했을 때 10명 이상 가지고 온 거고요. 이 학교는 근데 철저하게 정시 준비를 잘해주는 학교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학교가 좀 그전에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신동훈 교장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참 수시에서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학생들을 지도해서 아는데 전교 1등은 직윤으로 가고 2등과 3등은 일반 전형으로 가서 3명이 수시에 붙은 적이 있어요. 2명은 정시에서 붙고. 그래서 제가 전교 3등을 그때 지도를 했었는데 뭐 휘문고 전교 3등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간다? 이거는 이제는 조금 옛날 얘기가 됐는데 여하튼가 그때는 신동훈 교장 선생님이 구축하신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나름대로 수시에서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완전 정시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시 프로그램이 강화되다 보면 학생들이 그쪽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정시 준비가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리고 만약 이 학교가 이제 내년에 어떤 고등학교 이제 과목 선택을 깔지는 그건 좀 올해 하반기 돼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학교는 그냥 물화생지 2까지 있고 어떤 고급 과목들을 자사고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어쩌면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수시 정시 문제, 정시에서도 수능이 그렇다고 변별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시에서도 어쩌면 교과 서울대처럼 변칙적인 학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올해 10월 달쯤이면 그 학교에서 내년에 무슨 과목들을 선택하고 하는지를 이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11일까지 보시면서 그런 다음에 이 학교가 저는 분명히 이제 개정교육과정과 수능 개편이라서 정시보다 수시의 비중과 그리고 세특이나 어떤 비교과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예전보다는 대비를 잘 해주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선 참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왜냐 대학들 입장에서도 지금 미적분이랑 기하가 빠진 수학 그리고 적어도 무과생지도 아닌 저도 통합과학 문제를 가끔 풀어봤거든요. 통합사회보다는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통합과학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아무리 대학 교수가 수준이 높고 저거 한다고 해도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나. 물화생지 2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이 과연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대학이 지금처럼
정시에 수능 100%로 계속 이 많은 학생들을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지금 여러분 결정하실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올 가을쯤이면은 예시 문항도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합과학에서 야, 이 정도면 대학에서 만족할 수 있어라는 수준으로 문제를 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보신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희문고의 5대 프로그램을 제가 뽑아왔는데, 일단 희문고 인지 대학입니다. 의대는. 그러니까 희문고의 전교 1등이면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교 1등 점수가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제 생각에 높으냐 낮냐 비슷하냐가 첫 번째일 거고,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희문고 학생이 느는 학교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메디칼에서 수시 학종으로 쓰는 데는 한양대 의대까지니까 그 의대의 애가 전교 7등 정도인지 8등 정도인지, 그럼 작년에 붙었던 학생이 그 정도 되는 학생인데 그럼 이 학생과 그 학생의 내신을 비교했을 때 어떤 학생이 위인지, 이런 정도는 다 대학들이 알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를 희문고는 땡땡으로 가리지만 가릴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 메디컬 캠프라는 의학 캠프를 하는데, 프리 메디컬 캠프를 가린다고 땡땡땡땡땡 캠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리 메디컬 캠프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메디컬을 가기 전에 어떤 그 사전에 이제 캠프 형식으로 의학적 소양을 공부한다는 뜻으로 프리니까, 여기서 뭐 MMI도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의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프리 메디컬 캠프가 있다. 이미 그리고 희문고가 선점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이 얘기만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도 다 희문고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테마 특강도 이런 경우에요. 테마 특강이 그 해에 그 봄에 이제 쉽게 말하면 3학년 1학기에 테마 특강으로 하는 강사들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들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희문고 출신의 서울의대에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 이제 교수분들이 86학번, 87학번, 88학번 이런 학분 중에도 희문고 대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름이랑, 그래서 대학이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테마 특강 하면은 그 테마 특강은 무슨 땡땡땡 교수의 뭐뭐뭐 땡땡땡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가서 수업을 했구나. 그러면 가서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그 교수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어디 가서 희문고 가서 그리고 인천 포스코 가서 강의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검색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 대학이 바보는 아니고 블라인드 평가하고도 거의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자기가 진짜 그러니까 희문고라든지 상상고라든지 한 전국에 한 200개의 학교 정도의 족보는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블라인드를 벗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해본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블라인드를 잘 폐지하고, 왜냐하면 블라인드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아니, 우리 학교도 물리 선택 안 해서 물리를 안 했는데, 그거를 물리가 없어서 못하는 걸 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물론 실제는 소문이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학교의 특성. 근데 그러면,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인문학적 시각으로 보는 의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통섭적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술가가 온다든지, 아니면 음악가가 음악 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의학의 역사를 본다든지, 이렇게 인문학을 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그런 강좌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소가문을 쓰고 그걸 짧게 써서 그렇죠, 세특용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세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이제 희문고가 나름대로 AI나 컴퓨터 쪽에도 관심이 있고, 저도 몇 년 전에 희문고 한 5등급 학생을 이제 한양대 컴퓨터공학과를 보낸 적이 있는데, 컴퓨터 쪽으로도 관련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AI 깊게 알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거를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한테 듣게 하는데요. 요즘에 의대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의대 교수들은 이제 제가 보면은 그런 거죠. 가장 인공지능에 의해서 도태된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그동안 들인 돈과 공부한 양이 생각하면. 근데 사실 요즘 인공지능이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제미나이한테, 구글 제미나이한테 올해 의학 국가고시 문제를 제가 딱 5개만 풀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5개 다 맞았는데 그냥 걸린 시간이 5개 합쳐가지고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외워서 쉽게 말하면 범용 지식을 가지고 그거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세상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의사들도 AI를 알고 AI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컴퓨터랑 관련된 얘기들 나오고 파이썬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의대 교수들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까는 거고요. 생명과학 심화 기초의학 탐구라는 건 어차피 의학은 생리학이 기반이잖아요.
생리학은 생명과학에서 그 중에서 인간의 몸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빼놓은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의학이라는 구조가 생명과학의 일부분이면서 사람의 호흡기, 소화기, 내과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분화시켜 놓고 거기서 전문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 심화, 기초음악 탐구는 그런 대학에서 배우는 생리학 수준에서 저 고등학교 수학보다 좀 심화되는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이제 선택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교 학생인데 내신이 30등이 넘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저 생명과학, 심화, 기초의학 탐구 듣고 싶은데 그러면 탁 치면서 야, 너 정시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 5개가 더욱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 학교가 이제 고급이라든지 그리고 고급 실험 과목들을 특히 생명과학 쪽에서 좀 이제 신설을 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희문고는 지금도 1위와 2위 사이에서 뭐 항상 1위 아니면 2등이지만 뭐 상상고는 정단 자사고의 프리미엄이 있고 우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인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둘의 이제 장항구천의 이제 피나는 경쟁은 계속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희문고는 지금 두 가지 최상위 의대를 조금 더 많이 가고, 그리고 정시에 대한 경쟁력은 상상고보다 더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논술의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희문고를 선택하는 건 제가 볼 때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단 자사고로 자녀를 떼어놓고 그쵸 전주로 내려보낼 생각이 아니라면은 저는 뭐 제가 희문고 관계자는 아니지만 희문고를 보내는 것도 지금도 좋은 베스트 선택이고 앞으로도 베스트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박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다면은 뭐 희문고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희문고 학생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던 친구들은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사실 정시나 수시 중에서도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전하게 학교의 힘이냐, 당연히 이제 대치동에서 사교육 열심히 받아가지고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훌륭한 학생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우리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진짜 이제 친구 따라 의대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강남이 이강남인가 봐요? 네, 이강남 그렇죠. 그래서 오늘 희문고 편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상상고도 올려보고, 외대보고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학교 선택 시리즈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